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두 개였죠. 달동네하고 뭐하고 스스로 보증기하는 방식하고 재개발도 두 개입니다. 재개발은 뭐 하는 거예요? 다시 개발하는 거죠. 재개발은 다시 개발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재건축은 뭐예요? 다시 건축하는 거지. 자, 재개발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택을 재개발하는 것이 있고요. 상가나 공장 재개발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상가, 공장 재개발. 그러면 주택 재개발은 왜 재개발해? 주거 환경이 불량해서 하겠지. 상가, 공장은 도시 환경이 불량해서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응? 자, 읽어볼까요?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 동그라미. 노블령 건축물이 밀집 동그라미. 의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거기까지 끊으세요. 요거하고 갖고 뭐를 비교할까? 달동네. 달동네는 극히 열악이죠. 과도하게 밀집이죠. 근데 여기는 극히 과도는 아니네. 그지요? 그래서 정비 기반 시설이 그냥 열악하다. 노블령 건축물이 그냥 밀집되어 있다. 여기서 주거 환경 개선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재개발인데 요거는 주택을 재개발하는 거지요. 주택을 재개발합니다. 요거는 두 개 다 해야 돼요. 한 개만 해도 돼. 두 개 다 해야지. 기반 시설도 다시 하고 집도 다시 짓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둘 다 열악하고 밀집돼 있으니까. 두 번째,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돼 있죠. 이제 거기부터 이제 상가 공장 재개발이 되는 겁니다. 얘는 목적이 뭔가요? 도시 기능 회복이 되겠죠. 또 목적이 뭐가 있어? 상권 활성화 목적도 있네. 그러면 재개발은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얘는 주거환경 개선이 목적이에요. 도시환경 개선이 목적이에요. 밑줄 도시환경 개선. 자, 우리가 공부하시는 정비사업 3개 중에서 전부 주거환경 개선, 다시 말해 주택을 대상으로 하거든. 그런데 재개발만큼은 주택이 아닌 상가, 공장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상가나 공장을 대상으로 하는 건 재개발밖에 없습니다. 응? 재개발밖에 없는 거야. 주거환경 개선에도 전부 주택만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응? 재건축도 전부 주택만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는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자, 재건축 사업은 다시 건축하죠. 그게 얘는 기반시설은 다시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기반시설 할 필요가 없어요. 기반시설 상태가 어때요? 양호 동그라미. 기반시설 상태가 양호합니다. 양호 하나. 노블령 건축물이 뭐하고 있어? 밀집이죠. 밀집 동그라미. 노블령 건축물이 밀집. 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집만 지으면 되는 거예요. 집만 지으면 되는 거예요. 본래 우리 정비사업은 도시군 계획사업이다 아니다? 정비사업은 도시군 계획사업이다 아니다? 이제 우리 지금 도시군 계획사업 보고 있잖아. 3개. 계획사업은 공익사업이죠. 재건축은 사실상 공익성이 있어요 없어요? 재건축은 공익성이 없어. 재건축은 자기 집 짓는 거야. 그래도 이 우리 마을 전체를 마을길을 넓히고 그렇게 해야지 공익성이 있지. 자기 집만 짓는 아파트만 짓는 게 무슨 공익사업입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재건축은 과거에는 이 법이 없었어요. 이 법이 없다가 2003년도에 이 법이 만들어지면서 끌려온 거예요. 그럼 과거에는 어디 있었냐? 주택법에 있었어. 주택법에서 건설업자가 아파트를 짓는 건 공익사업이에요? 개인사업이에요? 개인사업이지 그건. 건설업자가 지금 자기 돈 벌려고 아파트 짓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여기도 재건축도 거기에 있는 법이었다니까. 사업이었다니까. 그런데 얘가 지금 이 법으로 끌려왔죠? 이 법은 공익사업법이잖아 지금. 공익법이잖아 지금. 공익사업이잖아. 맞죠? 근데 공익성도 없는데 왜 공익성도 없는 재건축이 끌려왔을까 이 말이야. 오로지 투기 때문에 끌려온 겁니다. 투기. 재건축 투기. 언제 끌려왔어? 2003년도에. 무슨 정부? 참여정부. 그 참여정부 대를 잇는 정부가 지금 정부. 지금 정부는 무슨 정부요? 뭐라고요? 코로나 정부요? 어쨌든 거기에 정책이 지금 이렇게 이어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 규제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지. 규제가 엄청 많이 들어. 지금도 규제 많이 해요, 안 해요? 아니 많이 하지 뭐지. 엄청나게 규제 다 묶어버렸잖아요. 꽁꽁 묶어가지고. 우리 다이어트 한번 해봤어요. 다이어트. 다이어트 같은 건 안 해요. 다이어트 안 하냐고. 다이어트 하면서 여자분들 다이어트 하면서 랩으로 막 이렇게 막 싸대 찜질방에서 그런 거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 그런까지는 안 해봤어? 뭔 말을 하려다가 그래? 하여튼 규제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도 하죠. 자, 강남에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 아파트 한 채당 최소 뭐 적게 남으면 뭐 1, 2억. 아시겠죠? 최소 그렇게 만약에 개발이 이게 남는다고 칩시다. 최소. 그럼 내가 아파트 10채를 갖고 있어. 그러면 재건축을 하게 되면 나는 가만 앉아서 얼마를 벌어? 몇십억을 벌지요. 그래서 뭐가 탄생해? 부동산 재벌이 탄생하고 그럼 부동산 재벌을 탄생시키는 하나의 유력한 수단이 바로 재건축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그 재건축 한다 그러면 미리 정보가 되면은 몇십 채 산다고 그냥 가만 앉아서 그냥 엄청난 돈을 땡기죠. 투기 어떤 그런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얘를 끌고 이 법으로 온 거야. 이 법으로 끌고 왔어. 그럼 이 법에는 네가 아파트 100채를 사봐라. 100채를 사봐라. 한 채밖에 안 줄 거다 이 말이거든.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 법에서는 아무리 집을 많이 갖고 있어도 집 몇 채 준다고 한 채밖에 안 주겠다는 것이 취지가 바로 이 법이에요. 그렇게 또 너무 규제를 하니까 재건축이 또 활성화가 안 되고 경기가 죽죠. 그래서 또 예외를 또 만들고 2채 줄게, 3채 줄게 막 이런 예외를 또 만들었어. 만드는데 또 정부가 바뀌니까 어떻게 한다고? 또 한 채밖에 안 줘. 이렇게 하죠. 이제는 앞으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 한 채만 가져야 돼. 이렇게 또 이런 법도 만든다고 그러죠. 아, 그렇습니다. 좋아 안 좋아? 우리가 언뜻 듣기는요 참 좋은 이론입니다. 그 이론 자체가요 이 왼쪽으로 가는 이론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참 듣기 좋은 이론인데 현실성이 없어요. 현실성이 그게 문제예요. 현실성이 실제로 가다 보면은 근데 자기들은 그렇게 해 안 해? 자기들은 안 해요. 자기들은 네 청와대 있을래? 집 2채 가지려고. 집 2채 가지고 청와대 안 이런다니까. 자기들은 그러면서 우리는 집 2채 가지고 막 잡아가고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 우리 주택법도 이제 시행이 또 개정이 되죠. 분양가 상한제 정주택은 이게 세를 온다든가 이러면 잡혀가 이제 무조건 지가 살아야 돼. 좋은 취지잖아. 그러니까 네가 살 거 아니면은 분양받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좋은 취지죠. 그건 현실적으로 말이 돼 안 돼?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이 없어서 지금 집을 못 샀어.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샀어.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샀지. 집이 없어서 못 산 거 아니라니까.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근데 돈 있는 사람 보고 사지 마. 네 전세 놓으면 잡아갈 거야 이렇게 하고. 돈 없는 사람은 돈이 없으면 못 사. 그러면 건설업자는 어떡하라고? 건설업자는 집을 안 줘야지. 그러면 살 사람이 없는데 수요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뭔가를 갖다가 단면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단면적으로 딱 보는 거야. 예전에 제가 90년대 초반인가 때 중국에 한번 갔다 왔는데 우리나라 수교하고 얼마 안 됐어. 몇 년 안 됐어. 그때가 중국의 아파트 한 채가요. 임대를 했는데 그때 중국 돈으로 5원인가? 그랬을 거야. 중국 돈으로 5 위안이라고 합니까? 그때 우리나라 돈은 한 500원 정도 됐나? 모르겠다. 그 정도 됐을 거야. 거기는 공산주의 국가니까 내게 없어. 그래 전부 임대주택이야. 그걸 우리나라 지금 공공 임대주택 막 짓잖아. 지금 임대주택 살라고 그러잖아. 13평이면 4명이 살 수 있으니까 뭐 복층 만들어가지고 살아라 그러잖아. 그럼 임대주택은 내 거야 아니요? 내게 어디서 그냥 나 건물 그냥 없어지면 그냥 나는 또 그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집까지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이제는 집까지 생각하지 말고요. 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부동산 일 하자.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 이 법 개정된 거 정리를 하면서 막 짜증이 나서 정리가 안 돼. 내가 좀 이따 부동산을 해야 될 사람인데 이거 어찌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렇다. 자, 어쨌든 재건축은 전기 기반시설 상태가 어떻다? 양호하다. 그래서 얘는 뭐만 하면 돼? 침만 지면 돼. 공익성이 없어. 그런데도 끌려온 이유는 투기 때문에. 그럼 이 투기는 실질적으로 어디 투기? 강남 투기. 아시겠죠? 그럼 이 우리 정비법 말하는 재건축은 바로 강남 떠올리세요. 그냥 강남. 강남의 투기를 잡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참여정부 시절에 강남과의 전쟁을 했지요. 강남과의 전쟁을 해가지고 역대 정부가 강남을 이긴 정부가 없잖아. 근데 참여정부는 이겼어.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지요. 이겼는데 애를 종아리를 때려가지고 애 말을 안 종아리를 때려. 그럼 애가 어떻게? 잘못했어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애가 끝까지 버티는 거야. 죽여봐라 이러니까는 때려 죽여 애를. 그 뉴스 나오죠. 애 말 안 듣는다고 때려 죽이는 인간들 있어 없어? 그래 본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없어요? 아 우리는 다 정상이네. 그래서 있다니까. 애 말 안 듣는다고 막 때리고 그 뉴스 안 봐요? 그 뉴스 나온다니까 그래. 그거는 정상이 아니요. 정상이 아니라니까. 뭔가 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아 얘는 이것으로서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지. 종아리 때렸으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는 몸통을 때리고 몸통할 때 말을 안 들으니까 머리를 때리고 결국은 죽이더라. 됐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구분하세요. 세 가지 구분해. 우리 시험은 이제 그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노후불량 건축물 있고 있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오른쪽에 정비기반시설 넘기세요. 정비기반시설 있고 넘기니까 뭐가 나와? 공동이용시설이 나오네. 어차피 우리 정비사업은 뭘 하는 거예요? 이런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을 다시 하는 게 정비사업이죠. 예전에는 도로가 제대로 안 돼 있죠? 안 돼 있어.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 70년대 택지를 개발할 때 제가 그때 이제 부산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때 택지 개발은요 그냥 집만 지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집만 지어. 그냥 그 골목길은 건축법상 도로밖에 없어. 폭 3m 도로. 그거밖에 없어. 그때는 그 당시는 집집마다 집이 차가 있어 없어? 없었죠. 70년대 자가용 끌고 70년대 우리 아버지 시커먼 자가용 끌고 다녔어. 손 들어봐요. 그때 자가용 다 시커멓지. 그때는 다 시커먼색이었어. 그래 뭔가 있어 보이고. 그때는 70년대 자가용 끌고 다녔다면요. 거기는 김기사가 항상 따라 붙어요. 김기사가. 그때는 오너 드라이버 시절이 아니라니까. 직접 운전하면 뽀다구가 나왔나 안 나던 시절이었다니까요. 그때는. 우리나라 오너 드라이버 된 게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그런 시절. 그런 시절에 집에 차도 없고 이런 시절에는 도로가 넓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지금 그런 동네 한번 가봐봐. 전부 집집마다 차가 뭐 한두 대씩 다 있어. 주차 전쟁이 주차 전쟁. 와, 또 저도 막 밤에 이렇게 가면요. 깜짝 놀래요. 차를 이중으로 주차를 해가지고 도로에. 시커먼 차가 안 보여. 가다 보면 갑자기 막 차가 툭 튀어나오고 이러다니까. 그냥 네 맘대로 해라 이거지 그냥 뭐. 들이받으려면 받고 마음대로 해라 그냥. 그 자 데리고 간다니까. 엉망진창이 엉망진창. 그래 그런 말을 다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도로도 넓혀야 되고 주차장도 만들어야 되고 이제는 공원도 만들어야 되고 할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고층으로 올라가야지.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이렇게 계획을 짤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게 현실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지란 말이 나오네. 뭐 대지란 말은 다른 건 없고요. 우리 정비법에 말하는 대지는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만 이해하세요. 다음에 알아도 돼. 정비법에서는 토지라는 말과 대지라는 말은 정비법에서는 다르겠어. 사업을 하기 전에 땅을 뭐라고 불러? 토지.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뭐라고 불러? 대지. 이렇게 불러요. 아시겠죠? 그럼 정비사업에도 환제합니다. 정비사업에도 토지 돌려주고 해. 그럼 정비사업은 토지 대신에 뭘 돌려준다 그래야 돼? 대지를 돌려준다. 이렇게 해야지. 사업으로 조성된 걸 대지라 부르니까 그렇게 하는구나 이해하시면 되고. 자, 우리가 중요한 건 토지 등 소유자라는 용어가 나오죠. 이 용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개발법에는 토지 소유자 이렇게 했죠. 개발법은 제가 토지만 필요하지 건물은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토지만 필요하니까 토지 소유자인데 정비법은 토지도 대상이 되고 건축물도 대상이 되고 지상권까지도 포함이 돼요. 얘네들이 나중에 조합원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토지, 건축물, 지상권 요 세 놈을 묶어서 토지 등이라고 부르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걸 가진 자를 우리는 뭐라 불러? 토지 등 소유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자, 그 박스 안에 보세요. 토지 등 소유자 박스 안에. 1번 주관계승사 밑줄, 재개발사 밑줄. 그 두 가지 사업을 괄호로 묶으세요. 경우에는 괄호로 묶어주세요. 자, 정비구역 안에 우리 정비사업은 다 어디에서 한다?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을 갖고 있어야지. 정비구역이 아닌데 토지 등을 갖고 있으면 토지 등 소유자 당연히 아니지. 맞죠? 정비구역 안에 위치한 뭐라고 돼 있어? 토지 밑줄 또는 동그라미. 건축물 소유자 밑줄 또는 동그라미. 그 지상권자 밑줄. 자, 무슨 말입니까? 토지 등이 몇 개예요? 3개네. 토지 등이. 토지 가진 자, 건물 가진 자, 그리고 뭐? 그 지상권자. 요 3개를 토지 등이라고 하고 이런 걸 가진 자를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합니다. 자, 주관경하고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라는 얘기는 토지만 있어도 토지 등 소유자에 들어갑니까? 토지만 있어도 됩니까? 건물만 있어도 돼? 지상권자도 되고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나는 재개발, 우리 동네 재개발해 그러면 나는 땅만 있어도 조합원이 되는 거야. 얘들이 나중에 조합원 되는 거거든. 땅만 있어도 조합원이 되고요. 건물만 있어도 되고 지상권자도 되는 거야. 물론 결론적으로 나중에 지상권자는 분양권은 없어. 조합원 자격은 있지만. 그런데 밑에 2번 보세요. 재건축 사업, 괄호로 묶으세요. 재건축 사업의 경우죠. 재건축. 재건축은 정비구역에 위치한, 당연히 정비구역에 위치하고 있겠지. 그 다음 밑줄.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밑자 동그라미. 밑. 자, 무슨 말입니까? 재건축은요. 건물만 있으면 토지 등 소유자가 됩니까? 안 돼. 토지만 있으면 토지 등 소유자가 됩니까? 안 돼. 둘 다 있어야 돼.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 부속이 뭐예요? 부속이 무슨 말이에요? 딸려 있는 게 부속이거든. 부속 토지 하면 그 건물에 딸려 있는 토지. 그러니까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 밑에 깔려 있는 토지 있어야 되잖아. 그 토지가 있어야지 토지 등 소유자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얘기예요. 우리 동네를 재개발이 아니고 재건축을 하는 거야. 근데 나는 건축물 소유권은 있는데 토지 지분이 없어. 토지 지분이 없어. 그럼 토지 등 소유자 아닙니다. 조합은 안 되는 거야. 조합은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토지 지분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는 3가지 사업 중에서 토지 등 소유자 개념이 다른 건 무슨 사업만 달라? 재건축만 달라. 재건축은 다시 집을 지어주는 방식이거든. 다시 아파트 지어주는 거잖아. 그 아파트를 공중에 지어서 줄 수는 없잖아요. 반드시 땅 지분이 있어야 돼. 그래서 재건축 조합원이 되려면 토지 등 소유자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아시겠죠? 그 부속 토지를 갖고 있는 소유자다. 근데 재개발한다 그러면 토지만 있어도 되고 건물만 있어도 되고 뭐 지상권자까지도. 그 뭐 지상권자를 우리 시험에는 임차권자 뭐 이렇게 바꿔서 물어보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 3가지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물론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실래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달동네하고 스스로 보전기하는 게 있는데 스스로 한다는 얘기는 구청에서 뭐 해주고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을 지원해 주는 거죠. 달동네는 환경이 열악한 달동네는 구청에서 해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 2개는 조합의 시장군수 등이에 시장군수 등이 하죠. 얘들은 조합이 있어 없어? 없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나중에 조합이 한다 그러면 틀려. 이거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장군수 등 구청장이 해주는 사업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누가 사업을 해? 조합이 하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밑에 토지주택공사 등이 나와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시는 건 뭐다? 용어. 용어가 뭐예요? 단어. 용어. 이 법에서 정한 용어야. 다른 법에서 쓰는 거 아니고 정비법에서만 쓰는 용어예요.
정비법에서는 토지주택공사 등이라는 용어가 또 있어. 뭐를 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밑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 그다음에 지방공사 공개법에 따른 누구? 저 끝에 맨 끝에 지방공사 밑줄. 자, 우리 정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 들어봤죠? 아까 했잖아. 지방은 요 두 개를 묶어서 뭐라 부르자고 앞으로 토지주택공사 등이라고 부르자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정비법의 공사는 두 개가 나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뭐 지방공사밖에 안 나와. 두 개밖에 안 나와. 근데 얘들이 많이 나와 안 나와?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줄여서 약속한 거지. 만약에 얘들이 한두 번밖에 안 나오면 뭐 한다고 이렇게 용어를 만들었겠어. 얘들이 계속 나오니까는 얘들 너무 길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용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용어입니다. 또 정관 등이란 말이 있네. 뭐 다음에 이제 정관. 우리가 뭔가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이 만약에 모여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무슨 약관, 규칙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계모임을 해도 계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서로 간에 어떤 사업을 하면서 하는 약속이 있죠. 요걸 법인이 만들면은 그걸 우리는 정관이라고 불러요. 법인이 만들면 정관. 그러니까 법인을 설립하려면은 반드시 뭐를 작성해야 돼? 정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민간 시행자가 뭔가를 약속을 하면은 그걸 규약이라고 불러. 규약. 이번에 나와 있죠. 토지 등 소유자는 민간이잖아. 얘들이 만드는 약속을 뭐라 불러? 규약. 공공은 뭐가 공공이라고 했죠? 국가, 지자체, 공사까지 국지공을 우리는 공공이라고 부르죠. 공공이 만드는 걸 우리는 시행규정이라고 불러요. 시행규정. 맨 끝에 시행규정 있죠. 근데 우리 정비법은 예외적으로 공공이 아닌 신탁업자가 만드는 것도 뭐라고 부르자? 시행규정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이 법에서는 약속이니까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게 아니고 이 법에서는 그렇게 약속하자는 겁니다. 어쨌든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서로 간에 약속하는 걸 정관규약 시행규정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개를 묶어서 정관등이라고 부르자 이런 얘기예요. 정관등이라고 부르겠다. 아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정관등은 몰라도 돼. 3번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의사 있어요. 시장군수구청장 있어요. 시장군수구청장. 이하 얘들을 줄여서 뭐라 불러? 시장군수 등. 요놈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시장군수 등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청장 해준다고 그랬잖아. 그게 바로 얘를 얘기하는 거야. 특시, 특도, 시군, 구청장을 줄여서 뭐라 불러? 시장군수 등이라고 부릅니다. 특시, 특도는 항상 지자체만 있으면 나오는 놈이잖아. 그러니까 이 시장군수 등이라는 놈은 시군, 구청장을 말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아시겠어요? 그러면 대답해 보세요. 요 정비법에서 말하는 시장군수 등이라는 말에는 대구시장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대구시장 들어가 안 들어가? 응? 아, 시군구청장이라니까. 방금 특시특도 시군구청장을 줄여서 시장군수 등이라고 부른다고. 시군구청장은 기초예요, 광역이요? 이 기초가 없다. 기초가 없어. 맨 첫날한 기초가 없어. 이거 어쩌려고 그래. 아니 광역자치단체는 뭐야? 광역자치단체는 뭐를 광역자치단체라고 그래요? 특별시, 광역시, 도잖아. 특시, 특도가 들어가고 얘를 줄여서 우리는 뭐라 부르고? 기초자치단체는 시장, 군수, 구청장. 얘들 밑에 있는 게 기초자치단체잖아. 특별시 밑에는 뭐가 있어? 구가 있지. 광역시 밑에는 뭐가 있어? 구도 있고 군도 있고. 도 밑에는 뭐가 있고? 특시, 특도는 밑에 있고 없고? 없고. 그래서 지자체만 나오면 얘는 항상 지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잖아. 광역이 나오든 기초가 나오든 얘는 지가 나와야 돼. 얘들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야. 요번에 특례시 통과됐다고 또 국회 통과됐다고 또 난리치고 있죠. 22년도부터 시행할 건데 아직까지 국회 통과는 되어졌는데 아직 특례시라는 건 지방자치법에는 없어요. 없어요.
국회 통과는 됐어요 일단. 구체적인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요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도 안에는 요 시 중에는 대도시는 있죠. 대도시 인구가 얼마? 그럼 대도시는 기초예요, 광역이에요? 대도시는 기초야, 광역이야? 도 밑에 있는 시구는 기초야, 광역이야? 큰일 났다. 그러니까 시험 칠 때까지 시작이 무슨 장인지 모르고 시험장 가는 사람 많아. 첫날 강의를 꼭 봐야 돼. 첫날 강의를. 아니, 도지사가 광역이고 도 밑에 있는 시구는 기초잖아. 응? 특광이 광역이고 특광 밑에 있는 구청장 군수는 기초라고. 특시 특도는 광역이요. 광역인데 밑에 기초가 없어요. 얘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밑에 얘들 있잖아. 얘들을 기초자치단체라고 하고 얘들을 줄여가지고 정비법에는 시장군수덕이다 이렇게 부르자 이 말이에요. 당연히 특시특도는 여기 들어가야지. 특시특도는 시장군수덕에 왜 특시특도는 지가 안 나오면 누가 나올 거예요? 얘들이 특광도는 지금 구청장하고 시장군수가 나왔잖아. 특시특도는 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특시특도하고 얘들을 줄여서 우리 정비법은 시장군수덕이라 부른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 가끔 하다 보면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다 걸려버려. 이거는 당연히 알겠지 생각하고 그냥 한번 농담 삼아서 물어보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거기 딱 걸려버리는 경우가 있다니까. 요거만 맞췄다고? 그럼 물어봅시다. 우리 정비 아니 개인으로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 물어보지 말라고 하지 마. 어떤 사람은 질문해도 됩니까? 이러면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있어요. 하지 마세요. 질문을 합니다. 자, 시장군수 등에는 대구시장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간다니까. 시군 구청장을 줄여서 시장군수 등이라고 한다고. 특시특도 시군 구청장. 응? 대구시장 없어? 그럼 나중에 정비사업 할 때 정비사업의 행정청은요 시행자는 기초자치단체밖에 안 나와. 시장군수 등밖에 안 나와. 대구시장은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한다 안 한다? 안 나와. 서울시장이 재개발 재건축 해요 안 해요? 안 해. 안 한다니까. 행정청은 시장군수 등 시군구청장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까 뭐 달동대는 시장군수 등이 해준다고 그랬잖아. 누가 해주는 거야? 시군구 구청장이 해주는 거지. 대구시장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되겠어요? 이런 용어들을 꼭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장을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니까 정비사업의 전체적인 절차 흐름도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자, 아까 개발사업하고 환지 방식하고 조금만 비교해서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단계는 사업을 결정해야지요. 자, 1단계는 사업을 결정을 하는 게 1단계다. 무슨 절차로? 관리계획. 자, 정비법은 관리계획 대신에 나온 계획이 뭐야? 그렇지, 정비계획이지. 정비계획. 정비계획이 관리계획이야. 자, 정비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뭐를 지정해? 그렇죠. 이게 1단계예요. 근데 정비법은 개발법과는 달리 기본계획이 정비법에서 별도로 하나 만든다며? 그 정비법에서 계획이 개발법보다 한계가 더 많아. 이렇게 기본계획 하나 더 있다고. 이렇게 사업이 결정되면 2단계는 누가 나와서? 시행자가 나와서 무슨 계획 작성해? 자, 시설사업하고 개발사업은 실시계획이라고 불렀죠. 우리 정비사업은 사업 시행계획이라고 부릅니다. 이름만 달라. 이 계획대로 시행한다고. 이름만 달라. 이 시행계획을 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해서 역시 뭘 받아? 인가 받아. 똑같죠? 사업 결정하고 2단계 시행계획 작성 인가 받고 그럼 2단계 계획을 시행계획을 누가 작성하고 시행계획 누가 만들고 시행계획을 누가 만들어?
시행계획을 누가 만드냐고. 우리 지금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 혹시 알아요? 1단계 관리계획으로 사업 결정했잖아. 사업 결정은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사업을 결정하는 거야. 그럼 2단계는 시행자가 실시계획 만들잖아. 실시계획이 이름이 시행계획으로 바뀐 것 뿐이라고. 시행계획 누가 만들어? 시행자가 만든다니까 뭐. 아니 이거는 시행자가 만든다고. 아까 실시계획 누가 만들었어? 시행자가 만들었잖아. 만들어가지고 2단계 시행자가 만드는 실시계획은 1단계 계획에 부합돼야 된다며.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나중에 3, 4월 정도만 지나서 요 강의를 한번 봐봐봐. 얼마나 웃긴지. 내가 진짜 저기 앉아있나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내가 진짜 저기 앉아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작성해서 뭘 받아? 그럼 시행계획 밑에는 동그라미 몇 개? 인간 왔어. 그럼 공사 들어가. 공사하는 게 3단계야. 정비사업은 수용합니다. 재개발 주관경. 재건축은 공익사업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랬지? 재건축은 수용이 사실은 안 돼. 재건축은 사실은 수용이 안 되는데 재개발하고 주관경 견사업 할 때는 수용해서 해. 환지도 합니다. 환지 방식도 있어. 재건축은 환지가 없어. 왜? 재건축은 무조건 집 지어주는 거야. 환지는 토지 주는 거거든. 재건축은 무조건 집 지어주는 거니까 재건축은 환지가 없어. 재건축이 없는 게 왜 이렇게 많아? 두 가지나 얘기했네. 재건축은 무슨 방식이 없어? 환지 방식이 없어. 그건 아파트 지어주는 거지. 환지 토지 주는 거 없어. 재건축은 무조건 다시 건축하는 거야. 재건축은 공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뭘 못해? 공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뭘 못해요? 수용 못해. 아시겠죠? 수용 못해. 그럼 우리 아파트 재건축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수용 못하면 어떻게 사업하라고? 거기는 매도 청구라는 걸 하는 거야. 매도 청구. 우리 민법적인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사는 방법을 매도 청구라고 그래. 전에 한번 들어본 적 있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한두 번 들어본 적 있어요 하면은 생각도 안 하고 없다고 이야기한다니까. 저번에 한 번밖에 안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기억 안 나. 다시 한번 얘기해봐. 우리 공법적인 차원에서 뭔가를 사업하려고 강제적으로 사잖아. 그걸 수용한다고 그래. 수용은 아시죠? 그럼 민법적인 차원에서도 강제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준다니까. 이게 매도 청구야. 가격이 달라. 매도 청구는 민법적인 차원에서 계약 체결하는, 계약을 강제적으로 체결하는 거야. 이거는 시가로 사야 돼. 시가로. 응? 그럼 재건축은 조합이 시가로, 반대하는 사람한테는 시가로 매도 청구를 해. 근데 재개발은 수용한다고. 공익사업이니까. 무슨 말 이해가요? 이해가요? 수용하고 매도 청구 차이 좀 아시겠어요? 그 매도 청구는 민법 시가를 공부해. 민법, 집합건물법에다가. 아까 집합건물 얘기했잖아. 이것도 집합건물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 그럼 집합건물에서도 재건축을 하거든.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이런 집합건물도 재건축할 수 있잖아. 거기서 나와. 그 반대한 사람한테는 매도죠. 자, 그래서 수용도 하고 환지도 하고 다 해요. 다 한다고. 재건축만 없는데 수용하고 환지, 그죠? 다 있는데 우리 정비사업에서는 환지 방식을 공부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왜? 도시개발법에서 다 했잖아. 그럼 정비법은 이렇게 하면 돼. 환지할 때는 도시개발법을 준용한다. 준용이라는 말 들어봤죠? 앞에서 수용할 때 공시법 준용한다고 그랬잖아. 도시보상법. 갖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환지할 때는 도시개발법의 규정을 그냥 갖다 쓰면 되지. 뭐 한다고 정비법에서 환지 내용을 또 적어 놓겠냐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정비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는 건 무슨 방식만 두고 있느냐면요. 아파트 지어서 돌려주는 방식만 규정을 두고 있는 거야. 그 아파트 지어서 돌려주는 걸 우리는 환권 이렇게 했었죠. 기억나세요? 권리의 변환이다. 환권이라 했는데 이 환권하는 아파트 돌려주는 계획을 우리는 관리처분계획이라고 불러요. 환권 방식하고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관리처분한다는 계획이라는 말은 아파트를 돌려주는 분양계획이야. 즉
관리처분 계획이란 말은 쉽게 생각해 뭐라 생각하자? 나한테 몇 동 몇 호 주겠다고 약속하는 계획입니다. 아까 환지 방식 같으면은 무슨 계획하고 비슷해? 어떤 토지로 돌려주겠다는 계획이지. 환지 방식으로 치면은 무슨 계획하고 같아요? 아까 토지 돌려주는 계획을 무슨 계획이라고 그랬어? 환지 계획. 환지 방식으로 치면 환지 계획에 해당하는 거예요. 얘는 토지 돌려주는 거고 얘는 토지뿐만이 아니고 건축물이 포함된 개념이고 하는 차이가 다르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됐어요? 둘 다 뭐 받아서 하는 거야? 지금 개발법하고 지금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거야. 둘 다 뭐 받아? 인가 받아야 돼? 그럼 관리처분기 인가가 나야 공사에 들어간다니까. 환지 계획 인가가 나야 공사에 들어간다니까. 아시겠죠? 그럼 환지 그 계획은 환지 방식은 공사 끝나니까 뭐 했어? 토지 돌려줬지? 토지 돌려줬잖아. 돌려주는 거 뭐라고 불렀어요? 환지 처 이렇게 불렀잖아. 환지처. 환지처는 무슨 내용대로 해야 돼? 환지 계획에서 정한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지요? 자, 여기 공사 끝났어.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 토지 건축물 돌려준다고 약속했지? 돌려줘야지. 돌려주는 걸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새로운 대지 건축물로 소유권을 이전시켜준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환지 방식은 토지 돌려주는 걸 환지 처분한다라고 표현하고 정비사업에서는 소유권 이전한다고 표현하는 거야. 이게 같은 거야. 표현이 달라. 아시겠어? 여기는 환지 처분한다고 그러고 여기는 소유권 이전한다고 표현하고. 이 정비사 방식이에요. 차이점 뭐가 있을까? 토지 돌려주는 건 우리 동네 신도시 개발하면서 내가 땅이 있죠. 내가 토지가 있잖아. 내가 지금 미국에 가 있어. 나는 지금 의견 제시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그 나한테 토지 돌려주는 계획 토지 돌려줘 안 돌려줘 나한테? 내가 여기 없어도 토지 돌려줘 안 돌려줘? 돌려준다니까. 환지 방식은 나를 보고 주는 게 아니요. 여기 땅이 있으니까 이 땅이 다시 개발한 토지에 어디에 해당한다고 정해주는 거야. 그러면 환지는 내가 신청해야 환지에 주는 거예요? 신청 안 해도 줘? 안 해도 주는 거예요. 토지가 있으면 당연히 주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여기 아까 입주한지 있었죠? 입주한지 아파트 주는 거 있었잖아. 그거는 토지나 건물 가진 자가 신청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입주한지하고 얘하고 같은 거야. 평면한지가 아니고 입주한지하고 얘하고 성격이 같은 거라니까. 그럼 입주한지도 신청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개발법으로 개발할 때 입주한지는 신청할 수 있잖아. 그럼 토지나 건물 가진 자가 입주한지 신청해야지 아파트 줘요? 가만히 있어도 아파트 줘? 신청해 주는 거야. 우리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을 해. 내가 아파트 소유자야. 나 조합원이야. 가만히 있어도 아파트 줘. 내가 분양 신청해야 돼. 해야 돼. 분양 신청 안 하면은 돈 줘서 내보내버린다니까. 그래서 정비사업은 관리처분 계획이 나오려면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가 분양 신청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양 신청을 받아서 분양 신청한 자에게 아파트 주는 계획을 만드는 거야. 이게 관리처분 계획이에요. 그러면 분양 신청을 받았는데 끝까지 분양 신청을 안 해. 조합원이. 그럼 어쩔까? 분양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간 내에 분양 신청을 안 하는 거야. 그런 경우도 있을까? 그런 경우 많죠? 지금은 많아요.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과거에는 재건축하면은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런 시절이 있었죠. 불에 아까 그랬잖아요. 아파트 한 채 재건축하면 몇 억씩 남았다고. 그래서 이 법으로 끌려와 가지고 재건축이 완전히 거의 사망 직전까지 왔잖아. 재건축을 거의 죽여버렸잖아. 참여정부 시절에. 그래서 다시 경기 부양시킨다고 이제 MB 정부 들어서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다시 또 부양시키고 강남에서도 막 두 채, 세 채까지 주는 이런 예외를 만들고 했어. 근데 지금 정부 들어서서 또 한 채만 하고 또 막 죽이고 있죠. 야, 그 부동산이라는 놈 대단하지요. 그렇게 죽이고 죽이는데 죽어 괴물이 돼가 살아라.
괴물이 되어서 괴물이 돼가지고 예전에 그 한강에서 괴물 나오는 영화 있었잖아. 분명히 죽였는데 괴물이 돼서 나가는 거야. 대단하죠. 그게 쉽지 않다는 거 인위적으로 잡는 게 사람의 욕구라는 게 그게 인위적으로 되는 겁니까? 욕심 가지지 마 이렇게 법으로 정했어. 욕심 가지지 마 정했어. 그래도 내 마음속에 욕심이 없으시나? 그건 기본적으로 타고난 건데, 그죠? 사람의 기본 인성을 타고난 걸 갖다가 그걸 갖다 자꾸 부정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은 평등해. 뭐가 평등해? 평등하기는 나는 마이크 잡고 떠들고 있고 여러분들은 앉아서 내 강의 듣고 있는데 어떻게 평등하냐? 나도 거기 앉아서 두 번째 줄에 앉고 싶어. 나도 이거 안 하고 싶고. 나도 공부는 하고 싶고 그러고 싶지. 이거 안 하면 안 되니까 지금 하는 거지 지금. 어떻게 평등하자고. 그죠? 엄마가 만약에 출시다. 엄마가 출시하고 엄마가 조시하고 엄마가 양씨하고 그 자식이 같아 달라. 조씨는 이름을 외자로 지어야 되잖아. 몰라요? 아니 평등하다고 할 수 있냐고. 어떻게 평등해? 평등하기는 평등할 수가 없지. 이제 지금 변호사들도 지들끼리 다 해먹고 의사도 지들끼리 다 해먹고 우리는 그냥 이게 부동산이라도 해먹으려니까 그것도 못하게 하려고 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그러면서 평등을 부르짖으면 안 되지. 그죠? 부동산 계약서까지 들고 와가지고 집 샀어요? 됐죠? 가끔 나도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이야기하다 보면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분양신청을 하면 분양신청한 자에게 아파트 주는 계획을 짜는 걸 뭐라 한다고? 그걸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하고. 분양신청 안 하면 어떡해? 돈 줘서 내보내야지. 돈 줘서 내보내는데 내보내는 방법이 재개발이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어떻게 한다고? 수용 방식으로 사고, 재건축을 어떻게 한다고? 매도 청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절차가 그렇게 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환지 계획은 환지 설계한다고 그래. 종전 토지 대신에 새 토지를 돌려주는 설계. 요거는 분양 설계한다고 그래. 분양 설계. 아파트 동호수 배정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정비 이 법이 내용이 상당히 좀 복잡해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간단하게 1단계 이렇게 제가 적었지만 우리가 재건축 같은 경우는 뭐도 해야 돼? 안전진단도 해야 돼. 안전진단도 거쳐야 되고 또 정비계획 위반 또 제한도 있고 사업 결정하는 절차 자체도 까다롭고 내용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공부를 띄엄띄엄 하시는 분들은 정비법을 되게 어려워합니다. 띄엄띄엄 하시는 분들. 제대로 해버리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리고 또 문제는 우리가 문제가 실제 출제됐을 때 정비법이 가끔 어렵게 나와요. 어렵게 나온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공부한 내용은 나오면 맞춰야 돼. 그런데 공부하지 않은 내용도 시험 문제에 나와요. 가끔은 책에 없는 내용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한 문제 때문에 당락이 결정난다는 겁니다. 많은 문제 때문에 당락이 결정짓는 게 아니에요. 한두 문제 때문에 다 떨어진다니까. 이번에도 그 1차 한 문제, 2차 한 문제가 구제가 되면서 합격하신 분들이 많거든. 응? 합격이 많아요. 많은데 문제는 뭐냐? 우리 정비법이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절반은 맞춘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손을 안 놓고 이걸 포기 안 하고 공부를 하면은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막 그래도 공부했어. 하면 6문제 나오면 몇 문제를 맞춘다고 아무리 어려워도 3문제는 맞춰. 한 문제 때문에 당락이 결정되는 시험에서 3문제를 맞춘다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도시개발법 정비법을 포기하면 안 될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올해 2차 시험은 포기하면 안 될까 이 말하고 똑같은 거야. 어떻게 한다고.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 공법은 어려우니까 공부 아예 안 하고 공시세법 중개사법 뭐 이거 2시 과목 해가지고 뭐 어떻게 2차만 하면 안 될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발상이
저희 학원에서 있었는데 그 발상이 1차 합격하신 머리에서 나온 발상이라니까. 1차 합격을 했어요, 이번에. 그 2차를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공법이 얼마나 물렸으면. 나는 뭐 잘 모르는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면 2차도 떨어지겠죠. 2차 떨어지면 어떻게 돼? 다시 해야지, 다시. 아무튼 우리가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이번 우리가 11, 12 기초 과정은 입문 과정은 목표가 우리 국토계획법의 어떤 체계, 말이라면 체계고 국토계획법이 어떻게 생겼나 요걸 우리 이해하시는 게 가장 큰 우리 목표입니다. 시험 칠 때까지 그게 안 돼 가지고 난리를 친다니까. 한 번만 하고 이제 집에 갑시다. 제가 항상 국토계획법에 서면 딱 가운데 서는 거야. 우리 국계법은 뭘 단위로 집행해? 특광시군 단위로. 이쪽에는 특광시군 단위로 하는데 6개를 무슨 절차로?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집행을 했죠.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관리계획은 입안에서 결정 고시하는 절차죠. 그럼 요 6개는 입안권자 하는 거 몇 개? 3개를 기억할 거고 3개 중에 1개였네. 시설사업 시행자. 아시겠죠? 6개는 다 누가 결정해? 결정권자. 그래서 입안권자, 결정권자 무조건 알아야 돼. 물론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은 안 했어. 관리계획만 있는 거예요. 이쪽은 관리계획이고요. 이쪽은 관리계획으로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는 개발행 허가죠. 개발행 허가 받는 게 있었어. 개발행 허가 받는 건 전부 누구만 나와? 특광시장, 군수만 나와. 행정청이 얼마나 간단해요. 여기는 입안권자, 결정권자. 여기는 특광시장, 군수만 알면 되는데. 아시겠죠? 그럼 특광시장, 군수가 관할하는 게 뭐가 있어서? 개발행 허가가 있었고 구역이 2개 있었지.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기반, 시설, 부담, 구역. 성장, 관리, 방안이라는 계획이 있었지. 아시겠죠? 거기 국계법 끝이야. 양쪽이 2개밖에 없어 끝이야. 이걸 복잡하게 자꾸 만들고 그러면 안 돼. 자, 연말 잘 보내시고요. 잘 보내시고 1월달부터는 이제 기본서 가지고 하는데 갑자기 책이 막 두꺼워질 겁니다. 두꺼워지고. 그래서 요 11월, 12월 과정을 최소한 한두 번 정도는 우리가 더 복습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1월달에 만나면 공법도 편안하게 갑니다. 누군가가 들어와서 공법 공부하지 마 이렇게 해도 한두 번 보고 오세요. 그러면 수월하게 합격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